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못난 오빠. 못난 아들에 이어서 못난 오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여동생네 집에 갔는데요. 최근에 여동생네 집에 좀 문제가 하나 좀 있었어요. 더군다나 또 그것도 돈 문제였죠. 매제 참 유도리 없는 행위 때문에 여동생이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쌍둥이 조카들이 잔 이후에 잠시 아이들 방에서 여동생이 울먹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오빠였습니다. 기나긴 한숨과 함께 동생아 울지 마라, 울지 마 이러면서 다독거릴 수밖에 없는 이 오빠였는데, 뭔가 물질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삶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날따라 가뜩이나 여동생이 막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막 눈물도 많이 흘려서 눈알이 빠질 것처럼 아프다 그러고, 그리고 두통약 또 타이레놀 또 꾸준히 그렇게 계속해서 먹는다는 걸 보니까 좀 기분이 좀 많이 안쓰럽고 좀 많이 좀 마음이 좀 불안하고 좀 불편했거든요.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알거든요. 한 2, 3일 전부터 어머니도 계속 긴긴 잠 제대로 못 이루시고 긴긴 한숨이 더 끊일 날이 없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도 결혼해서 좀 남편도 있고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편이 있고 하루가 멀다고 커가는 쌍둥이 조카들을 보면서 그 좀 여동생이 좀 눈물 마를 날 없이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랬는데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여동생과 이야기 담화를 하면서 제가 무려 이게 1시간을 좀 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녹음한 파일이 고작 1시간밖에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동생에 대한 제 마음이 참 이 오빠로서 정말 여동생의 그 눈물 하나조차도 제대로 담아줄 수 없는 그릇이어서 정말 정말 미안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생아 미안하다. 그리고 이 못난 오빠, 그리고 이 못난 아들 하나 때문에 어머니도 고생하시고 여동생도 힘들고 또 힘에 겨워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요, 참 이 마음이 많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딱히 뭐 해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이야기 들어주고 한숨 쉬어주고, 그냥 돈은 없지만 술이라도 한 잔 이렇게 사주고 싶은 그 동생인데, 제가 이날 진짜 집에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죽기 살기로 이번엔 진짜 제발 꼭 좀 로또 1등 당첨되길 기원하면서요, 진짜 하나님,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부처님, 악마한테까지 무조건 기도를 했어요. 진짜 제 남은 영혼은 모두 줄 테니까 제발 이번 남은 생에 한순간만이라도 진짜 돈 걱정 없이 살아볼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아멘 오멘 남의 아비 타불 그 아빠 이랬다니까요. 진짜로요. 팩트로요. 아 진짜 너무 지금도 다시 이거를 꺼내자니 마음이 아파요. 다시 이야기를 또 들으려고 하자니까요. 왜냐면 제가 대부분 녹음한 파일들을 대부분 이메일로 보내서 제가 컴퓨터에서 실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녹음을 했는데 무려 1시간여짜리가 되다 보니까 이메일로는 송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스마트폰에다가 저장해 놓은 여동생이 눈물 바다가 되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1시간여나 넘는 그 소리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옥바로서 또 다시 이걸 또 듣자니 마음이 좀 아픕니다. 언짢고 말이죠. 아무튼 이 못난 오빠가 그날의 여동생의 눈물 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마이크를 좀 조정하고 태블릿을 좀 가지고 와서요. 그날 여동생이 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토로하고 심하게 얘기를 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동생의 눈물 바다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카드가 당장 급해서 파산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가 파산하면은 뭐 직장도 못 다닌다며. 내가 어제 나는 그 우편물 온 거 보고 나 깜짝 놀랐거든. 그냥 오빠한테 그랬거든. 내가 솔직히 지금 돈을 안 버니까 오빠 혼자 돈 버니까 부족한 거 알지. 아니까 내가 최대한 돈을 생각해서 어떻게 아껴 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국가금이랑 월세 정도는 우리 밀리지 말자. 내가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거든. 그리고 평생 우리가 이렇게 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애들 커가지고 어린이집 보내고 나도 일 다니면은 훨씬 편해진다. 이게 별거 아니다. 그러면 나도 돈 대출이고 뭐 이런 것도 좀 밀릴 일이 없다. 내가 이랬거든. 그때까지만 그래봤자 이제 1, 2년이다. 길어봤자 2년이고 짧으면 1년이고 내년이다. 그니까 그때만 참다. 그것도 잠깐 못 참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발등에 내가 물어봤거든. 어제 오빠 카톡으로 내가 신랑 운전해서 내가 우리 나갔잖아. 근데 카톡으로 남겨놓고 내가 나갔거든. 우편물 올려놓고 보라고. 그런데 오빠 진짜 이렇게 해요? 뭐 혹시 개인 파산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돈이 부족하고 그런 거냐고. 난 불안하고 힘들다고 무섭다고 내가 이랬거든. 근데 지금 오자마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오빠 진짜 돈이 그렇게 부족할 정도냐고. 그렇게 돈이 없냐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뭐 담보대출 알아봤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으면서 그전에는 돈 하나 안 쓰고 있다가 이제 자기 신용카드 그거 밀린 거 한 번에 내야 되니까 급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돈 밀린 거 막는 거지. 뭐 생활에 도움 달라고 담보대출 알아본 게 아니잖아. 아니 이거 엄마가 진짜 자기네 집 막 누나들이나 엄마한테 막 퍼다 준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었으면 니네 지금까지 돈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을 텐데 2배로 나간 거 보니까 딱 봐도 옛날에 애들 아팠을 때도 그 부모님 할 때도 한 달에 300에서 얼마 나온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뭐 돈 잘 버네 그래도 이러고 했었는데 이제서 이런 일 터지니까 엄마가 더 속상해가지고 막 잠 못 잤다 그러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밥도 원래 안 먹다가 갑자기 10시에 그래도 먹고는 가야겠다 싶어서 그냥 오이물국이랑 먹으면서 엄마가 그러더라고. 어제 밤에 잠 한숨 진짜 못 잤다고 엄마도 막 계속 토로하더라고. 엄마도 똑같은데 어쩜 그 얘기 하더라고. 아니 그 집 어차피 매제가 재산한테 맨날 꼬박꼬박 걔가 혼자 다 냈어. 그랬으면은 걔한테도 그거에 대한 지분이 있는 거니까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실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돈 끌어올 수가 있는 방법을 알고 실현 가능한 거잖아.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렇게 애초부터 얘기했는데 그때는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우편물 날라오고 지금 자기 신용카드 막히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자기 발등에 불똥 떨어지니까 담보대출 알아봤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그것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나는 그래도 그거라도 알아봐서 된대 하니까 은행 건으로는 안 되고 은행 건으로는 뭐 신용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그렇다 뭐 제3금융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캐피탈이라고 이렇게 이런 건물들 담보로 해서 대출해주는 또 회사가 있나 봐. 그래서 뭐 거기 뭐 이자율 세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은행 이자율이랑 똑같대. 그 비싼데 아니래.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은행으로는 그게 안 되지만 그걸로는 최소 못 받아도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내 신용도 얼마 되는데? 지금 이것저것 다 지금 대출 때문에 밀리고 막 이것저것 못 내고 막 이러니까 지금 신용카드도 그렇게 밀리고 있으니까 한 자기가 원래 옛날 신용 그래도 한 5등급까지는 그래도 됐었는데 지금 한 7등급, 8등급이래잖아. 나는 직업이 없고 나는 막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9등급이 완전 밑바닥이지만 그래도 나는 최대한 내가 있는 곳에 지금 신용카드도 나는 한도가 20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내가 200만 원 다 쓸 수가 없잖아 한 달에.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할부 해가지고 생활비 쓰고 이러면서 이제 한 달에 100만 원 결제 안 되게 하려고 일부러 신랑이 돈 주면은 그걸로 카드 먼저 막아놓고 카드로 계속 할부로 하면서 계속 쓰고 있는데 신랑은 지금 그게 이게 눈더미처럼 이렇게 뿌른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 우편을 보니까 총 400 얼마더라고 내야 될 게. 근데 그게 계속 밀린 거지. 왜냐면 오빠도 솔직히 월급 받아도 월세 나가고 뭐 나가고 하니까 카드 메꿀 돈이 없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날라왔겠지.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이제서야 담보대출을 알아봤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렇게 알아보면은 다 구멍이 있는데 이제 알아봐가지고 내가 오빠가 2천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대. 근데 뭐 최소 못 받아도 1,000만 원이래. 그건 몇백만 원이 왜 이런 뭐 오케이저축은행이나 뭐 이런 웰컴론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이 받을 때 최소 금액이 200인가 300이거든. 그냥 그거는 받을 수 있는 거거든. 뭐 없어도. 근데 담보 그 캐피탈 담보 건물 담보는 그 기본이 1,000,000원이래. 아무리 싸도 1,000,000원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000이든 2,000이든 최대 받을 수 있으면 최대 받으라고. 왜냐면은 괜히 또 찔끔 받아가지고 또 다른 거 급한 거 못 메꾸고 또 이거 맞고 이거 맞고 막 그러니까 2,000까지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으라 그랬어. 최대한 받고 거기서 오빠 카드 먼저 급한 거 메꾸고 내 핸드폰 막힌 거 요금 내고 그리고 대출 오빠 그 이거 방 이거 한다고 낸 거 다 막아놓고 남은 돈은 또 생활비로 쓰지 말고 어차피 오빠가 2,000이면 2,000, 1,000이면 1,000 돈 받은 거에서 남은 거는 그냥 다시 원금 다시 환수하라고 내가 그랬거든. 일단 급한 거 막아놓고 돈 남은 거는 바로 또 환수를 하라고. 나중에 뭐 우리가 뭐 그거 생활비로 썼다가 나중에 2,000만 원 어디 나올 구멍 없으니까 일단 뭐 2,000만 원 받게 되면은 좋은 거지만 뭐 1,000만 원 받아도 급한 거 오빠 카드 메꾸고 또 이러면 또 내 대출은 또 못 막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오빠 대출 그거 신용카드 그거 막고 내 핸드폰 그거 막힌 그거 금액 막고 일단 그거 2개 먼저 제일 급한 거 막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받는 돈에 따라서 뭐부터 막아야 될지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다 막아 놓으면은 담보로 받은 2,000이든 1,000이든 그거에 대한 이자만 나가니까 다른 데 돈이 나갈 게 없잖아. 그러니까 훨씬 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낫다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지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다 있으면서 꼭 이렇게 아니 지금 솔직히 우리가 나와서 거의 3년을 넘게 살았잖아. 그동안 낸 월세랑 그 대출 이자가 너무 아깝지 않냐고 지금. 진작에 그랬으면 나도 300 정도 그렇게 내가 대출을 안 받아도 되고 그냥 깨끗하게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해가지고 월세 이렇게 잡아서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잖아. 그냥 괜히 돌아서 오게 이렇게 두 번 일을 하니까 너무 내가 짜증이 나는 거야 지금. 현타가 온 거야 지금. 갑자기요? 막 문자 보내는데 오빠가 또 벨까지 띵동 누르니까 애들이 또 깨고 이러니까 내가 엄청 짜증난 거야. 그래서 아까 오빠 볼 때 왜 배를 눌렀어 짜증은 이렇게 그런 거야. 그래서 오빠 걔 눈치 보여서 또 방에까지 못 들어왔을까봐 나오니까 오빠가 그래도 들어와 있으니까 내 타이레놀 하나 먹고 머리가 갑자기 확 지끈거리는 거야. 그래도 그 400이라는 카드를 어디서 그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엄마는 니네 핸드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긴 해. 근데 내가 지금 최근에 막힌 내 명의 핸드폰 있지. 그것도 지금 돈을 못 낸 거잖아.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신랑 명의로 쓰고 있던 핸드폰이 또 있었잖아. 번호 알지? 그게 막혔대. 그거를 그때 200만 원 넘은 거를 한 번에 지가 돈으로 다 그것도 근데 지 신용카드로 그 할부로 해서 냈대. 그러니까 그 200하고 원래 오빠 기본 그러니까 신기한 거야. 오빠 원래 카드도 그럼 내 카드 200 그거 근데 그 원래 오빠 명의 핸드폰 200 막은 게 할부잖아. 그거 일시불로 낸 것도 아니고 할부면 지금도 계속 나갈 때고 그리고 오빠가 한도가 내가 봤을 때는 그때 한 600 정도 되는 것 같았어. 한도가 한 600에서 되는 것 같았어. 근데 200 내 거 빠진다고 쳐. 오빠 명의로 산 핸드폰 200 빠졌다고 쳐. 그러면 나머지 300은 또 한 200, 300 정도는 또 어디다 썼다는 말이냐는 거지 내 말은. 엄마는 계속 어제 그거 갖고 그러더라고. 자기 엄마 수술했을 때 그 돈 나갈 거나 아니면은 그런 대로 다 뒤로 빼돌리니까 엄마 자꾸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매제가 더 이상 이제 자기 집에다 이제 해주지 말고 너랑 애들한테 좀 할애를 해서 이제 돈을 좀 쓰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그쪽 집에다도 퍼다 주고 니네도 주니까 너는 주지도 않고 맨날 방세도 니한테 생활비 줬던 거 또 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엄마가 어제 막 아이고 어제도 엄마가 한숨을 진짜 많이 쉬더라고. 계속 땅에 꺼졌던 계속 그러니까 그 엄마는 얘기하면서. 어제 이제 완전 현타 온 거고 나는 지금 현타가 온 거지. 아니 너도 그 어떻게 살려고 대출 끼고 하는 거 엄마도 그건 아는데 매제까지 그렇게 어제 법원 뭐 고지서 오고 막 얼마인지는 자기한테는 말 안 했다 그러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엄마가 어제 400 얼마더라고. 엄마가 속이 뒤집어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1,000만 원 받아도 400 갚아봤자 500밖에 안 남아. 그럼 어차피 이 보증금은 엄마는 막으라고 하는데 이 보증금이 800인데 못 막지. 그러면은 그 만약에 1,0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치는 상황이면은 500 정도 빠졌다고 쳐봐. 그럼 나머지 500에서 이제 내 핸드폰 밀린 거 한 100 얼마 되는 거 그거 메꾸면 400 얼마밖에 안 남아. 그럼 그걸로 뭐 할 것 같아? 내 대출 맡겨서 이거 보증금 하려고 대출 꼈던 거 그거부터 먼저 다 갚지?
그러면 또 내 대출비는 또 내 대출비대로 또 계속 나가야 되는 거야. 애자가 좀 진짜 유돌이 진짜 너무 없다. 없는 것 떠나서 그때 진작에 담보 알아보라고 했을 때 알아봤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지가 안 한 거 아니야. 은행권 아니어도 이렇게 캐피탈이니 뭐니 이런 걸로 담보 자체로 전문 담보 그러니까 건물 담보로 해가지고 집 담보로 해서 전문으로 해주는 그런 대출도 많은데 근데 그랬지 오빠 그러면 명의도 표기하고 그냥 신혼부부 대출이 은행 대출이 원래 5년인데 7년으로 바뀌었대 올해부터. 그래가지고 내년까지가 우리가 딱 7년이란 말이야. 올해는 6년 됐고 결혼한 지. 그러니까 명의도 올해 안에 빨리 바꿔가지고 내년에라도 우리 신혼부부 대출 은행권으로 해서 빌려가지고 그거 받으면은 그걸로 뭐 대출 그때 못 막은 거 있으면은 막고 남은 돈이랑 지금 보증금 합쳐가지고 집 전세든지 뭐 좋은 데로 가자고 내가 그랬지. 매매는 우리 집은 바라지도 않는다고. 그냥 전세라도 좀 애들 좀 크니까 좀 가자고. 월세로 돈 나가는 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했었어 내가 그때도. 나는 어떻게든 같이 애들하고 같이 자기랑 같이 열심히 살자고 나는 이런 방안을 제안을 하는데 그 말을 우리 신랑이 기뚱으로도 안 들으니까 그랬지. 왜 그래 진짜. 그러니까 나도 그거로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신랑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너 이럴 거면 너 그냥 나랑 이혼하고 니 그냥 니네 집 들어와서 살고 나도 이혼하고 그냥 애들만 내가 키우고 살겠다. 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 나는 그래도 오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구멍이 있더라. 그럼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밀린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아놓고 그 대출 하나 이자로만 그냥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지 않냐. 지금 여기 대출 몇백 끌어쓰고 여기 대출 몇백 끌어쓰고 여기 대출 몇백 끌어쓰고 이러니까 은행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이자 수수료가 못해도 한 달에 싸도 5, 6만 원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벌써 2년 부었는데 벌써 2년 부었으면은 얼마야. 5만 원씩만 나간다고 쳐도 60만 원씩 나간 거야 1년에. 그럼 벌써 3년이면은 6, 3, 18, 180만 원이 벌써 그냥 쓸데없는 이자로 나간 거야. 내 것만 그렇다 쳐봐. 신랑 것도 안 나가? 신랑은 또 비싸지. 또 돈 많이 받았으니까 걔는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가지. 이자 수수료 원금 합쳐서. 그럼 걔도 3년 부었다고 쳐봐. 10만 원씩. 그럼 걔는 300이 나간 거야. 자기 돈에서. 그럼 내 대출 300 벌써 갚고도 남은 돈이야 그게.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우리가 여기 저쪽 집 이사 왔을 때 2천만 원 내가 그 오빠 집 담보도 잡을 수 있다 오빠 명의이기 때문에 몇 번 우리가 그 얘기 했었잖아. 근데 그때는 죽어도 지가 안 했잖아. 그러다가 지금 자기 신용카드 지금 400 얼마 한 번에 다 내라고 언제까지 그것도 보니까 나 기간은 못 봤어. 금액만 보느라고. 근데 8월 안에 해결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지가 당장 담보를 알아봤겠지. 그러니까 그 담보로만 잡아서 대출해주는 전문 업체가 2천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2천만이라고 나는 믿고 싶지만 내가 봤을 때는 신랑이 하는 것 중에 그렇게 말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난 최소 금액을 생각하고 그냥 기대 안 하고 있는 거야. 1,00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걸로 받아서 오빠 급한 거 카드를 메꿔야 되니까 그거를 메꿔 나서 남은 돈으로 뭐 남은 대출을 막든가 해가지고 그냥 그 이자로만 나가게 해서 하면은 돈이 덜 들지 않냐 그런 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이 나빠지기 전에 거기 2천만 원 거기 이사 왔을 때 그때 받았으면은 충분히 받고도 들어갈 수 있었던 돈 아니야. 나 굳이 300 안 해도 됐고 직업도 없는데 나는 아무리 신랑이 월급 받는 돈에서 내 돈 조금씩 띄어가지고 대출 이자 조금씩 띄어서 낸다고 해도 그게 생활비에 타격이 가는 거잖아. 내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애들 나라에서 주는 양육수당 뭐 육아지원금 이거 돈 애들 저금 통장 만든 거에 다 돈만 넣어줘서도 벌써 그렇잖아. 애들 돈 벌써 많이 모았지. 100만 원은 모았겠다. 근데 애들 돈 지금 통장에 하나도 돈이 없잖아. 달러 5만 원이 다잖아. 그러니까 애들 그런 돈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우리 살림이라 우리 생활하는 데 써버리니까 진짜. 그러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나는 그래도 어떻게든 애들하고 아빠하고 나하고 가족끼리 같이 어떻게든 그래도 힘들더라도 조금 버티고 이제 내가 일하고 같이 돈 벌면서 살림 필 때까지 좀 고생스럽더라도 같이 이렇게 어떻게든 다 같이 안고 가려고 하는 성격인데 신랑은 그런 내 마음을 모른다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만 하면은 잔소리라고만 생각하고 맨날 뭐라고 따질 생각만 하고 오히려 되려 나한테 뭐라고 한다니까. 화낸다니까. 신경 쓰는다니까. 그럼 내가 거기서 눈물이 난다니까. 신랑하고 그래도 애들하고 나하고 같이 그래도 가정은 솔직히 파괴하지 않고 그냥 힘들더라도 같이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같이 그렇게라도 살려고 하는 건데 그게 그냥 내 괜한 생각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온다니까. 그냥 빨리 현실 그냥 생각하고 그냥 빨리 신랑이랑 그냥 차라리 별거에서 살아가지고 나 혼자 돈 벌어서 그냥 애 키우고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신랑한테 그냥 양육비만 받아가지고 그냥 별거에서 살고 싶은 거야 그냥. 솔직히 내가 육아하고 애들만 보는데도 지치는데 신랑 저녁에 오면은 또 저녁 같이 먹고 이런다고 또 내가 요즘에 또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을 때도 있지만 뭐 신랑 와서 뭐 맨날 라면만 끓여 먹게 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반찬이라도 뭐라도 해놓고 뭐라도 하려고 계속 그렇게 해놓으면 지가 또 꺼내 먹어야지 그거를 또. 아니면 주말에라도 지가 애를 전담으로 다 봐준다고 하면 내가 주말이라도 뭐 알아보던가 하겠지. 근데 뭐 애들한테 발목 잡혀 또 살림을 살린 대로 또 해. 또 오빠가 밖에서 해결 못한 또 돈 이런 것 경제적인 것 때문에 내가 또 집에서 또 골머리 썩어. 그럼 나한테 어떡하라고.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 엄마한테 얘기 안 했는데 신랑이 막 이렇게 집에 찾아오잖아. 자기도 대출 받은 거 찾아오잖아. 나한테 급하게 얼마 정도만 난 돈이 없잖아. 난 자기한테 받은 돈이 다잖아. 근데 나한테도 급하게 뭐 10만 원 정도 어떻게 빌릴 수 없냐고 나한테 오히려 데려 그러더라고. 2달 전에 그랬어 나한테. 근데 내가 그 선생님 있잖아. 그 선생님한테 내가 부탁했지. 10만 원 정도는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돈 버는 사람들한테는 10만 원 정도가 그렇게 막 이렇게 부족한 돈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큰 돈은 아니잖아. 내가 선생님한테 내가 진짜 10만 원 이후 그때 여기 우리 이거 80만 원, 40만 원 다시 만들어 간다 그랬대. 그 선생님이 40만 원 먼저 돈으로 넣어주고 엄마가 40만 원 줘가지고 그 돈으로 대신 선생님한테 일단 이게 신용이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한테 그 돈으로 40만 원 바로 갖고 엄마한테 40만 원 못 주고 있잖아 지금 계속. 그러니까 엄마도 계속 그 40만 원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나도 돈도 없는데 그때 10만 원 2달 전에 나한테 그런 거야. 집에 막 재방문해서 찾아온다고 하니까 뭐 10만 원 좀 빌릴 수 없냐 막 이러는 거. 오빠 내가 근데 진짜 나 되게 화냈거든. 오빠 내가 오빠한테 돈 받는 게 다리 내가 지금 돈이 있겠냐고. 내가 어디서 근데 빌리냐고. 너는 일을 안 하고 전환적인 간헐적 가정주부인데 너한테 돈 달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신랑이 허쌤을 알니까 그런 거야. 허쌤이랑 내가 계속 연락하고 잘 지내고 이러니까 내가 그때도 뭐 돈 되게 급할 때도 허선쌤이 돈 빌려줬다고 하니까 또 혹시나 몰라서 또 그 지 누나들한테 달라고 그래. 내가 그때 허선생님한테 그래서 10만 원 빌려가지고 어차피 애들 양육비랑 10만 원은 내가 그 선생님한테 바로 줘야 되거든. 그 선생님도 없는 돈에 나를 주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애들 양육수당이랑 뭐 이런 게 40만 원 들어오잖아 매달. 그래서 그게 바로 들어올 때 선생님한테 10만 원 바로 내줘. 바로 바로 줬지. 갚은 거. 그래 내 신랑한테도 얘기했지. 나 그 빌린 돈 어떡할 거냐고. 나 그 돈 그거는 허쌤한테 빌렸다고 얘기 안 했거든.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이 그거 알고 계속 돈 빌리려고 하는 것 같은 거야. 나한테 조그만 돈이라도. 그래서 내가 허쌤한테 안 빌리고 그냥 아는 지인한테 빌렸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돈 빨리 갚아야 된다고. 그 돈 때문에 빨리 오빠 생활비를 빨리 줘야 된다고 내가 이랬거든. 에휴 진짜. 그 사람이 너무 대책이 없는 거야. 진짜.
내가 지금 지랑 안 살고 때려치고 나가겠다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든 우리 힘들더라도 서로 좀 아껴가면서 좀 급한 거 매달 나가야 되는 공과금이랑 솔직히 월세만은 절대 우리 밀리지 말자. 그것만이라도 해결을 하고 굶든 한 달을 라면만 먹든 그렇게라도 살자. 나는 그런 위주인데 우리 신랑은 그게 아닌 거지. 급한 거 자기 월급 받으면 급한 거 자기 신용카드부터 먼저 자동이체로 확 빠져버리니까 돈이 다 빠져버리면 나한테 줄 게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오빠 10만 원 나한테 그릴 때 내가 그랬거든. 2달 전에. 그래서 오빠 급여 통장을 새로 다시 하나 만들라 그랬어. 다 거기에 연결돼 있잖아, 자동이체가.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쏙 빠져버리는 거야. 밀려있으면 또 그게 결제날 안 빠지고, 알지? 뭔 말인지 알지? 밀리면 결제날 안 빠지고 그 전에 계속 돈만 들어오면 빠지는 거 알지? 신용카드는 쓰면은. 그래가지고 그때 돈이 호각딱 빠져버린 거지. 근데 그 돈으로도 다 메꿀 수가 없었던 거지. 왜냐면 400이 밀려있는데 그 돈으로 메꾸겠어, 그게? 그러니까 할부로 끊으니까 매달 못해도 신용카드로 300씩 계속 빠진다는 거야. 근데 나한테 140 주고 우리 신랑 내 오빠 대체 영업 빼고 순수 오빠 수익이 얼마냐고 내가 물어봤어. 왜 애들이 우리는 자녀 그거 나라에서 주는 거 혜택도 못 받잖아. 지금 돈을 많이 내니까 보험료를 많이 내니까 그런 거 다 안 되는데 대체 얼마 받냐고. 내가 그거 따져보니까 300 넘은 상태에서 그 보험료가 나갈 때 혜택을 못 받더라고. 오빠 기본 300은 받냐고 내가 이랬거든. 무슨 300을 받니? 근데 왜 우리 혜택을 못 받냐고 내가 이랬거든. 그러니까 오빠네는 그거 급여를 등록을 할 때 그 기본급으로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영업해가지고 그 플러스 되는 돈까지 합쳐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야, 그달을. 그러니까 항상 300이 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300 아니면 원래 얼마 받아? 대체 얼마 받냐고. 정말 영업 안 했을 때 얼마, 순수 얼마 받냐. 그러니까 200 얼마 정도밖에 못 받는데 한 200, 한 60, 80밖에 못 받는데 그럼 거기서 나한테 140 떼준다고 쳐봐. 그러면 오빠가 한 140 정도 갖고 생활을 하는 건데 그러면 140에서 그러니까 140 나한테 주기 전에 신용카드에다 먼저 송구당 다 빼가는 거지. 그거를 뭔 말인지 알지? 200 얼마 받아도 떼가도 카드가 다 안 막히잖아. 뭔 말인지 카드가 다 안 메꿔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카드 사는 돈만 들어오면 가져가는 거야, 통장에서. 그 내가 오빠한테 그날 나한테 심하면 내가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오빠한테 오빠 급여 통장 아예 새로 개설을 하나 팔아 내가 그랬어. 그래서 저번 달에는 바로 그래서 오빠 월급 받자마자 바로 자기가 나한테 140을 싸준 거야. 그래서 내가 맨날 뭐라 하니까 급여 통장 새로 뽑았냐고. 그러니까 원래 안 쓰는 통장 있대, 빈 통장 있대. 그래서 거기다가 옮겼다고는 하더라고. 자기도 황당했던 거지. 갑자기 그렇게 카드에서 확 다 빼갈 거라 생각 못해서 자기가 계속 확인을 해봤대. 돈 언제 들어오는지 급여 언제 들어오는지 계속 확인을 해봤대. 근데 요번에 25일이 저번 달이 주말이었나 그랬을 거야. 그러면 주말이면 그 전날 들어오거나 그러거든. 근데 오빠 휴가 때였잖아 저번에. 그래가지고 휴가 때 금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나 그랬을 거야, 월급날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오전에 바로 9시인가? 10시, 9시 은행문 열고 한 10시, 11시에 바로 내 핸드폰에 바로 나한테 돈으로 140 싸주더라고. 내가 오빠한테 따졌지. 아니 오빠 나한테 맨날 급여 3시 이후에 4시 이후에 근데 그때 홈플러스 가서도 내가 오빠 막 부른 거 알지? 기다려가지고. 그치? 홈플러스 가서 뭐 많이 사가지고 연락 내가 안 돼가지고 오빠 연결해가지고 신랑한테 전화하고 막 그랬잖아. 그때가 신랑 월급날이었거든. 근데 신랑이 요번 휴가 때 보니까 오전 11시에 돈을 싸준 거야. 그래서 오빠 이렇게 11시에 바로 은행문 열리면 돈 들어오나 본데 오빠 나 오전에 바로 140만 원 넣어줬네. 맨날 오빠 나 3시 이후 4시 이후에 넘어서 넣어줬잖아. 내가 이랬거든. 그러니까 요번에 빨리 나온 거라고. 또 이래. 뭘 빨리 나와. 급여면은 은행문 열자마자 바로 돈 들어오는 거야. 오빠 회사 같은 경우는 또 빨간 날 주말에 끼면은 전날 바로바로 들어오더만. 그러면은 오전에 문 열리면 바로 직원들한테는 다 은행 그 계좌 창구가 열려가지고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라고 자동으로. 오빠 이제 보니까 맨날 그동안 3, 4시에 넘어지게 자기 거 먼저 빼놓은 다음에 뭔 말인지 알지? 빼놓은 다음에 남은 돈을 날 준 거구만. 내가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돈이 다 빠지고 나한테 줄 게 없으니까 막 그 끊어주고 돈 막 저번 달엔 다 주지도 못하고 그런 거네. 내가 이랬거든. 아니라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쉬고 있고 휴가니까 돈 나온 거라고 빨리. 아니네 뭐 이래가 이랬거든. 앞으로 25일 되면은 바로바로 돈 넣으라고 내가 그랬어. 일찍 넣으라고. 은행 문 열면 열리냐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보면 몰라. 내가 뭐 집안 살릴만한 사람도 아니고 나도 월급쟁이고 나도 돈 벌고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돈 들어오는 그런 루트를 모를까?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그 현타가 오면 엄마한테는 이런 얘기 다 못하겠는 거야. 왜냐면 그 우리 엄마는 약간 그러면 신랑 안 그래도 미운데 그것 때문에 더 미운 터 맺혀서 완전 싫어하니까 내가 싫음 힘든 거야 그게.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티 안 내는데 엄마도 다 알고 있지. 내가 말 안 해도 굳이 힘들 거라는 거 아는데도 엄마도 티 안 내는 거지. 그래도 급여 받으면은 넣어준다고 넣어주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거 하나 믿고 그냥 사는 거잖아 애들이랑. 근데 이번에 어차피 담보대출 받을 수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확 이렇게 연락해보고 막 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돌아 와가지고 자기 발등에 불똥 떨어지니까 지금 확 알아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는 그게 해결이 된다는 거잖아. 아, 그렇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거를 처음 우리 월세 집 저기서 왔을 때부터 왜 안 했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그게 나는 좀 짜증이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악순환이잖아. 나도 대출 끼게 되고 나도 일 안 하는 사람인데. 저는 가전주부로서 지가 빨리 어떻게든 돈 걱정 없이 애들이며 니며 다 돈 걱정 나도 없이 솔직히- 살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솔직히 신랑한테 뭐 200만 원 달라 뭐 300만 원 달라 그렇게 바라지도 않아 나는. 왜냐면 지금 신랑 혼자 돈 버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 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직 충분히 벌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애들만 좀 키워놓으면은 어차피 애들이 평생 내 옆에 있을 거 아니잖아. 애들 어차피 언젠간 학교 들어가고 어린이집 가게 된단 말이야. 그때 되면 내가 뭐 집에서 맨날 놀고 있겠어? 그때는 달라지지. 그때는 나도 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라도 뭐 파트타임제라도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오지. 나도 가만히 있겠냐고. 나도 내가 쓸 돈이 많은데 애들 키우면 또 들어갈 돈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 잠깐 요 애들 한 4-5살 그러니까 4-5년 애 낳고 4-5년은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지? 애들 어떻게 어린이집이나 이런 공교육 받기 전까지 그냥 4-5년은 그것조차도 그렇게 돈 때문에 아둥바둥 자고 이렇게 쩔쩔매고 있고 힘들게 사는 것 자체가 난 너무 답답한 거야. 화가 나는 거야. 그럼 또 지금 또 같이 우리 서로 따로 헤어져서 살자 이렇게 살기도 내가 너무 억울한 거야. 그 3-4년 애들 키우는 시간이 너무 억울한 거지. 진작에 이혼했으면 이혼해가지고 애들 조금 했을 때 그냥 우리 집에서 키우고 나 혼자 일 다니고 이러면은 그게 훨씬 낫지. 근데 그동안 엄마가 힘들게 우리 집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애 봐주러 오면서까지도 내가 같이 애 보면서 애 어느 정도까지 애들이 안정되고 좀 애착 관계가 생기면 좀 이제 어린이집 보내려고 그러면은 나도 조금 바로는 일 못해도 한 몇 개월 정도 좀 알아보고 나도 좀 재정비하고 나도 좀 준비해가지고 일을 다니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 잠깐 지금 요 3-4년을 그렇게 못 버틸 정도였다는 거를 알고 내가 너무 현타가 온 거지. 애초에 이렇게 어떻게든 알아보면 담보라도 이렇게 알아봐서 알 수 있을 방법인데 그거를 이렇게 돌아서 괜히 생돈만 계속 나가고 있다가 이제서야 그거 찾아가지고 돈 다 메꾼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일을 거꾸로 하는 거지. 애초에 급할 때 담보로 잡아가지고 그랬으면 나도 300을 빌릴 필요도 없었을 뿐더러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오빠 대출 받게 될 거든 담보대출을 받든 그 어차피 오빠 돈에서 계속 빠질 거고 이자 빠질 거고 명의도 그냥 바꿔버리라고 내가 그랬지. 명의도 그냥 넘겨버리라고. 그러면은 내년까지는 우리가 신혼부부 7년으로 법이 바뀌었다니까. 은행에서 그래도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라도 1억까지는 아니어도 뭐 그렇게 비싼 데 아니어도 애들 크니까 좀 월세 아닌데 뭐만이라도 이사 가자고 내가 그랬지. 근데 또 모르지. 그 집을 자기 명의로 해서 담보로 잡았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포기하고 명의를 넘길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집을 담보로 잡았을 때 내 명의로 돼 있었잖아. 자기 명의로. 근데 담보 대출만 땡겨놓고 명의를 바꿔버리면 완전 먹튀잖아. 그러니까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또 알아봐야 된다고. 같이 가봐야지 네가 매제랑. 혼자 걔가 대출금 하러 가게 하지 말라고. 나 내가 얘기했거든. 오빠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카드 해결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머님한테도 한번 가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은 지금 명의는 오빠 이름으로 돼 있지만 살고 있는 사람은 어머님이잖아. 그러니까 가서 확인을 해야 된대. 진짜 오빠 엄마가 사는 건지, 이 주택이 진짜 오빠 건지, 오빠 명의로 재산세가 나가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어머님한테 따따붙다 물어보는 건 아니고, 진짜 김윤배 당신이 말한 사람이 김금순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사는 엄마가 맞는지 그거 확인하러 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빨리 가야겠네. 그거 해결해야 되려면은 이번에 어차피 주말 꼈으니까 다음 주에는 해결해야겠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또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어머님은 또 그런 거 걸리면 또 큰형님한테 막 엮이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랬지. 그냥 내가 그것까지 다 얘기해줬다니까. 어머님한테 그냥 요번에 어머니 어렵게 얘기해봤자 다 모르니까 그냥 1인 1주택 부동산법이 바뀌어서 1인 1주택인데 오빠가 지금 이 집에 안 살고 있으니까 진짜 이 집이 오빠 집이 맞는지 확인하러 사람이 나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내가 그랬거든. 그렇게만 얘기하라고. 그러다가 어머님이 그래도 뭐 그러면 그냥 서명만 해주면 되는 거래. 그러면은 그 담보 같이 가져간 사람이 뭐 담보를 아드님이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 말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안 한대 걔네들은. 그냥 김고순이라는 그 어머님이 사는 데가 맞는지 그것만 확인하러 가는 거래 걔네들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오빠도 그냥 어차피 걔네들도 얘기 안 하니까 그냥 오빠가 이 집에 지금 안 살고 같은 동거인으로 안 살고 있어서 이 집에 대해서 솔직히 주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그냥 확인하러 나온 거라고만 얘기하라고. 그러다가 어머님은 뭐 결국에는 입이 가벼우시니까 바로 사인하고 나서 큰형님한테 전화할 수도 있지만 큰형님한테 오빠가 전화가 오면 솔직히 얘기하라고 내가 그랬어. 큰형님 어머님한테 어차피 따따붙다 얘기해봤자 모르니까 그냥 어머님한테 그렇게 넘겨버리고 어차피 큰형님이 알게 될 일이니까 큰형님한테 오빠 말기대로 오빠 돈 부족해가지고 오빠 신용카드 메꿔야 돼서 당장 그렇게 담보대출 받았다고 솔직히 얘기하라고 내가 이랬거든. 그렇게 해야지 이러더라고. 내가 얘기까지 했다니까 어머님한테는 어차피 복잡하게 얘기해봤자 어머님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냥 이 집에 오빠가 주인이 맞고 그 주인의 어머님이 맞는지 친엄마가 맞는지 그거 그냥 확인하러 왔다고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어머님이 맞다고 하면서 사인해 주실 거 아니냐고. 어차피 같이 가는 사람들 담보대출 아드님이 담보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이 집이 아들께 맞나요? 이런 얘기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하게 대처한다 매제도 진짜. 그러니까 난 너무 화가 나는 게 이럴 줄 알았으면은 애들이 더 크기 전에 그냥 아예 깐난쟁이 했을 때 그냥 나 혼자 그냥 우리 집에서 살면서 아빠도 돌아가시고 어차피 집이 비어 있잖아. 그냥 엄마가 어차피 애 봐주고 엄마도 일 안 다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잠깐 낮 시간이라도 한 3-4시간이라도 이 어린이들 그 파트 교사 선생님도 한 달만 아침 10시, 9시인가 똑같이 출근해서 한 4시인가 5시까지 그렇게만 근무해도 한 달에 150은 넘게 번대. 그러니까 내가 그것만 하고 솔직히 애들만 데리고 살아도 더 부유하게 잘 살았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보험료도 솔직히 엄마가 내가 일 다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내 밑으로 들어와 자연스럽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때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일할 때 엄마 아빠가 내 이름으로 올라오더라고. 오빠는 그때 일하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오빠는 안 올라오는데 엄마 아빠 이름은 내 이름으로 들어오더라고. 내가 사대를 떼니까. 그러니까 난 너무 억울한 거야. 이 3년을 왜 굳이 신랑을 붙잡고 내가 같이 아등반을 살려고 왔는지에 대해서 갑자기 현타가 온 거야. 그냥 애절하게 알았으면은 애들 더 크기 전에 아빠라는 존재를 모를 때 그냥 신랑이랑 그냥 헤어질 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때 좀 되게 안 좋았잖아. 신랑 집에서 못 나오고 막 나만 혼자 그때 막 쫓겨나오듯이 거의 살았잖아. 오빠 알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냥 끝내버릴 거 이런 생각이 좀 되게 갑자기 든다니까. 애들이 그렇다고 그렇게 아빠 찾는 것도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아빠 찾는 것도 아니고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할머니랑 삼촌만 찾지 아빠를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때 그냥 차라리 그래 그러면은 우리 그냥 여기서 헤어지자. 나는 그냥 우리 친정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살 테니까 양육비 그냥 다 계산해서 그러고 이혼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굳이 이렇게 클 때까지 같이 오기가 싫다니까 진짜. 애들이 더 커버리니까 이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이제 더.
걸지 말죠. 뭐 이혼 뭐 서로 헤어져 살고 이혼이 답은 아니지만 지금 내 심정 같아서는 차라리 그때 그렇게 빨리 해결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오진 않았다 이거지. 나도 솔직히 300만 원 대출 빌릴 필요도 없었고 그러면은 그렇잖아. 우리 집에서 그냥 나도 그냥 출퇴근하고 애들 그냥 크기 전까지 그냥 엄마도 어차피 안 다니게 됐고 그러니까 같이 봐줬으면 됐고 그러잖아.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지금. 근데 애들 아빠인데 애들 생각 안 하냐고. 애들 때문에라도 자기 와이프랑 자기 자식들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야지. 이제 자기네들 생각할 게 아니라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신랑한테도 계속 그 사람은 그거를 생각 못 한다니까. 지금도 솔직히 내가 볼 때는 지가 제일 편해 사는 게 지금. 어머님이 맨날 잔소리 안 해. 나랑 맨날 어머님이랑 싸가지고 오빠한테 맨날 하소연 안 해.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너무 편한 거야. 일 나가서 그냥 일하고 돈 벌면 월급 나올 때 월급 나오고 그거 그냥 그때만 조금 머리 아프고 그냥 또 내가 또 알아서 다 집에서 살림하고 밥 해놓고 뭐 빨래 다 돌리고 막 이러니까 걔는 편해. 윤배는 애들하고 내가 불쌍한 거지 엄마랑.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솔직히 불쌍한 거야 솔직히. 애를 4년 동안 같이 봐주면서 남들은 장모님한테 용돈이라도 주면서라도 애를 키우잖아. 그렇게 많이는 못 줘도 그래도 한 달에 그냥 어머님 그냥 용돈 하세요 이러면서 그냥 육아비까지는 다 지원은 못 해줘도 그냥 용돈 정도라도 2, 30만 원씩이라도 줄 수 있는데도 그것도 전혀 못하고 엄마 그냥 자기 그냥 오롯이 그냥 그냥 손주 때문에 뭐 나 때문에 그냥 힘들까봐 엄마 도와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그런 얘기잖아. 윤배가 완전히 이 시댁을 무시하는 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 장모님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밖에 안 된다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너무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런 사람하고 사는 나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 너무 깎아서 화내게 엄마도 화나는 거 알지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신랑하고 사는 자기 엄마 딸인 나는 그럼 내가 뭐가 되냐고 입장이.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애들 때문에 애들이 아빠랑 같이 이렇게 살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러고 사는 거지. 진짜 애들 때문에 사는 거지. 내가 진짜 뭐 자기가 좋아서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그렇다고 뭐 해주는 것도 없고. 다 내 탓인 것 같아. 그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어 진짜. 굳이 내가 그거 푹푹 밀어서 내가 잠깐 내 거의 받는 거지 뭐. 근데 애들이 그래도 이쁘게 잘 커주니까 저 벌레. 저거 오빠 머리 위에 저거 창문 들어갔다. 뭐 이거? 솔직히 애들 때문에 사는 거지. 애들 없었으면 벌써 헤어지고도 남았지. 애 생기고 나서 이제 좀 더 좋아지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독방 주고 혼자 다 하고 있고 참. 신랑만 좋은 거지 혼자. 어차피 뒷바라지는 내가 다 하잖아 뒤에서. 엄마가 하던 거 내가 다 하잖아. 그럼 지가 좀 뒤에서 좀 돈 벌어와서 좀 서포트를 잘 해줘야지. 그래,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걸 해줘야지. 집안 살림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애 보는 데 있어서 돈 어떻게 해서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네가 솔직히 하루 더 밀려서라도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홈쇼핑에서 이렇게 비시키기도 하면서 애 키우고 있는데 살림살이에 있어서 돈 문제는 어떻게 좀 걱정 없게 해줘야지. 그게 참 많이. 그 돈 문제가 지금 봐봐라. 지금 돈 문제 터진 게 우리 애들 일 집안일로 터진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자기 개인 신용카드 밀려가지고 지금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많이 썼길래 3, 400씩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계속 할부하니까 할부하고 그 리볼빙으로 갚는 거 알지? 내가 만약에 내 한도가 200이잖아 지금. 근데 내가 200을 써버렸어. 근데 내가 그 한 달에 못 갚잖아. 내가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리볼빙해서 할부로 그러니까 일시불로 산 금액들 있지. 일시불로 산 금액들을
몇 달부터 며칠까지 잘라가지고 그 총 금액도 이렇게 할부로 해서 갚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200을 썼는데 그달 200을 다 못 갚아. 결제를 못해. 그러면은 그거를 거의 뭐 일시불로 계산된 것만 싹 모아가지고 그거를 또 할부로 나눠주는 거지. 카드사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지. 할부로 계속 끊어서 결제를 하니까. 그래서 솔직히 나는 그래. 그래서 나도 일을 빨리 하고 싶었던 게 신랑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내 대출 빚은 솔직히 300 지금은 이제 갚았으니까 한 200만 원 채 안 남았단 말이야. 100 얼마 정도밖에 안 남았어. 그럼 솔직히 내가 이제 한 달은 일하든 두 달을 일하든 좀 한 3개월 정도만 일하든 그냥 좀 일하면은 월급은 들어오잖아. 그럼 그거는 금방 해결돼. 그렇게 금방 해결될 문제라서 나는 그냥 신랑이 지금 번 돈에서 그냥 이자 나가더라도 이자 원금 나가더라도 일단 그걸로 내가 당장 그걸로 대출을 막을 수 없으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일단 조금 내 대출 내 돈으로 내 이름으로 부리니까 좀 늦게 갚게 되더라도 그게 못 갚을 금액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어차피 한 달 일하고 그냥 어차피 신랑 돈 월급 받고 생활하니까 그 한 달 돈 받은 걸로 내 대출부터 확 막아버리면은 난 끝난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일했든 두 달 일했든 그냥 난 내가 일한 돈 그냥 내 대출에 빠가버리면은 꼬라박으면은 나는 끝난단 말이야. 근데 신랑을 케바캔 거야. 계속 뭐가 터지잖아 지금 계속.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 사람이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대체 얼마를 갚아야지 이게 깨끗해지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보증금 낸다고 월세 보증금 만든다고 지금 어디서 대체 얼마를 어디서 빌려서 이자가 얼마 나가는지를 모르고 있잖아 내가. 나는 그거야. 나는 내 돈이 어디로 나가고 어디서 대출을 빌는 나는 그게 깨끗한 거지. 그러니까 난 그것만 갚으면 난 다 해결되는 거야. 나는 딴 거 없어. 나는 지금 핸드폰 요금이랑 내 대출 그것만 막으면 난 딴 거 없어. 근데 걔네들이 막 뭐 5, 600 되는 애들이 아니라 많아봤자 200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만 일해도 내가 메꿀 수 있는 돈이야. 근데 신랑은 뭐 한 달 일해서 500을 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거는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당장 급한 신랑 거부터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니까. 난 그게 화가 나는 거야. 오늘 또 주인이 전화 와서 수도요금이 자기네 집으로 그렇게 문자 온 거부터 시작해서 이거 겸사겸사 뭐 비가 많이 와서 그거 어떻게 됐는지 그것 때문에 문자 보냈다고 하는데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어보고 싶어서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또 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는 거지. 그것도 머리 아프고 지금 생각하면은 별거 아닌 걸로 전화하라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머리가 너무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또 그것까지 또 걸리니까 또 짜증이 나는 거지.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그래도 아둥바둥 애들하고 같이 살려고 아끼고 한 푼이라도 아끼고 사는데 자기도 이제 가족이 있고 애딸이 아빠고 이런 사람이면은 우리 가족이랑 애들이 먼저 중심이 돼서 자기가 서포트를 잘 해줘야 바깥일이라도 신경 안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 개인 신용카드랑 자기 그 대출금이랑 그런 바깥일을 너무 나한테까지 신경 쓰이게 하니까 내가 얼마나 불안해. 쟤다 목이. 쟤 창문에 있는 애. 제가 자꾸 물고 댕겨. 창문에다 딱 쳐. 잡았어? 뭐야? 잡았어? 아니. 잡았어? 피 나와? 잡았어. 피 나와? 엄청 크네. 피 나와? 아니 안 나와. 아직 안 먹었나 보네 피는. 피 나온다. 누구 피야? 내 피 같아. 아까 여기 두 방울이. 그래? 지가 그거 어차피 그것도 버려야 돼. 그거 부러졌을걸 내고? 부러진 걸걸? 아니야? 아니 이거 깨는 거 물 닦아. 아이고 지가 서포트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바깥일을 신경 안 쓰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도 그거야. 그래 딴 거 다 그렇다 치자. 그래도 자기가 본인이 월세랑 공과금 정도는 집에서 힘들게 육아하는 아내한테까지는 신경 쓰이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자기 할 도리지. 그게 집에서 육아하는 사람이 머리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바깥 일까지 신경을 쓰려니까 이게 할 노릇이 할 짓이냐고 막 이러잖아.
그냥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우리가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신랑한테. 그렇잖아. 지금 솔직히 부족해도 충분히 부족해. 얼마나 못 살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근데 굳이 그거를 내가, 티내고 싶지 않고, 신랑한테도 어차피 버는 게 어떤 건지 아니까, 그냥, 그래. 그냥 내가 집에서 그냥 애들 보면서 밖에 나간 사람한테 신경만 쓰이게 하지 말자. 그냥 지가 알아서 돈 벌어오고 일하게 그냥 만들자. 그냥 이거 위주인데 오히려 얘는 되려 반대로 지가 밖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집 안까지 끌고 들어오니까 그게 나는 힘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내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제발 나한테 너가 밖에서 해야 될 일까지 내가 신경 쓰게 하지 말아라 이거지. 그게 충분히 자기가 못하는 게 아니잖아.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어디서 뭐 당장 500원 어서 구해오래? 그거 아니잖아. 내가 어디서 당장 1000만원 보증금을 갖고 오래? 그거 아니잖아. 공과금은 현실적인 거 진짜. 공과금하고 월세만 밀리지 않게 생활비 또박또박 주고, 오빠가 공과금은 오빠가 다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공과금 정도는 오빠가 그냥 다 내라. 달달이 뭐 신용카드로도 뭐 결제가 되니까 그걸로도 다 내라. 자기도 알겠다 그랬어. 공과금은 그냥 내가 다 낼게 이랬단 말이야. 월세도 어차피 오빠 돈으로 나간 거긴 하지만 내가 그거를 밀리지 않게 내기 위해서 내가 월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내가 생활비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월세를 내가 그냥 돈을 받은 것에 입금을 해주고 남은 돈에서 내가 월세 그거 생활을 하는 거지. 나한테 신호한테 그랬어. 오빠 내가 진짜 나쁜 마음 갖고 나 진짜 월세 밀려가면서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살 수도 있었어. 근데 내가 일부러 안 그런 거야. 월세만을 밀리기 싫으니까. 내가 이랬거든. 월세 밀리는 게 보증금 깎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굳이 그것만은 내가 안 밀리려고 오빠한테 돈 받아도 제일 먼저 부족해도 그거 쪼들리더라도 월세는 그래도 뺀 다음에 남은 돈에서 내가 쫄라매고 사는 거지. 나도 나쁜 마음 가지면은 그 월세로 내 카드빚 맞고 내 핸드폰 요금 맞고 이랬으면 나 지금 빚도 없고 밀리지도 않았다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내가 지금 월세 빼고 난 상태에서 생활비를 하는 거지. 그렇잖아. 나쁜 마음 먹은 여자들이면 충분히 그 돈으로 그냥 보증금에서 까라 그러고 생각 없는 여자들은 그럴 수 있잖아. 그 돈을 당장 급한데 애들 기저귀를 사고 분유를 사고 이렇게 핑계 대면 되잖아. 내 옷 사고 막 내 화장품 사고 뭐 내 핸드폰 요금 밀린 거 내고 싶고. 나도 그렇지. 안 그래? 근데 오빠가 이번에 건강보험 그거 안 올린 것 때문에 또 신랑한테 막 문자 보냈다고 엄마가 막 그래가지고 신랑이 나한테 오빠한테 문자 왔다 이런 얘기는 한 번을 안 해. 대답을 안 하니까 오빠한테 대꾸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냥 모른 척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막 이럴 때는 오빠한테 막 얘기할 때 있잖아. 그럴 때는 오빠도 우리 신랑한테 할 말이 많겠지. 그럴 땐 해도 상관없는데 뒤에서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우리 신랑한테 막 그렇게 무슨 일 오늘 애들이 어땠어요? 애들이 어땠는데 그런 걸로는 막 따따붙다하게 안 보냈으면 좋겠다는 거지. 오늘 같은 경우는 내가 현타가 왔으니까 오빠한테 얘기하고 울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이럴 때는 오빠가 얘기하고 나서도 되지만 그 외에는 그냥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 굳이 우리 신랑한테 얘기해봤자 별로 이득이 없어. 내가 아까 건강보험도 엄마 거 내가 그 오빠한테 내가 바라는 게 뭐가 있냐고. 내가 공과금이랑 월세랑 장모님 피보험자로 그거 올려주는 거 그거 처리만 해달라는 건데 그게 지금 계속 안 돼서 맨날 똑같은 말 하고 있고 월말 되면 맨날 공과금이니 월세니 이걸로 맨날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신경 부리고 애들 앞에서 큰 소리 내기 싫은데 자꾸 이게 반복이지 않냐고. 나만 지금 혼자 애 키우고 있잖아. 애 키우는 건 문제가 아니야. 둘째 치고 나만 지금 아둥바둥 살고 있잖아. 굳이 이렇게 신랑까지 붙잡고. 무슨 말인지 알지? 정말 나쁜 마음 여자면 그냥 이혼해서 양육비 받으면서 나 혼자 편하게 살아. 무슨 말인지 알지? 나도 그럴 수 있어. 난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야. 애들 때문에라도 그렇지만 내 스스로도 애 낳고 싱글마마 이런 거 있지. 싱글맘 이런 걸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정말 타당한 이유에서 이혼을 했더라도 이혼이라는 게 하기가 너무 싫은 거야. 내 스스로가 똑바로 못 살 것 같은 거야. 그러면은 내 스스로에 대한 그냥 그런 뭐랄까 그런 경계선이야 그게 딱. 그래도 내가 결혼을 해서
어른이잖아요. 결혼을 해서 나도 나이가 40이 됐고 애가 둘이는 애기 엄마야 나도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나도 책임감이 생겼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생긴 거야 나는. 그래가지고 최대한 이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 한에서 애들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그냥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나중에 나도 뭐 평생 놀 사람이 아니고 나도 일할 사람이고 아직 나이도 일할 나이고 그러니까 엄마는 아유 그거 봐라 남편이 나이가 많으니까 결국엔 여자도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야 된다. 이거는 솔직히 정말 옛날 시대착오적인 방식인 거지. 요즘엔 다 맞벌이 하는 게 맞는 거야. 뭐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4년 동안 집에서 애기 육아만 해봐. 아무것도 못하잖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돈을 떠나서 내 스스로가 없어졌잖아 지금. 뭐 옛날처럼 뭐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나도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서 나도 밖에서 좀 쉬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좀 얘기도 나누고 커피도 한잔 하고 뭐 또 사회 돌아가는 것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육아하면서 완전 똥멍충이가 돼가고 있잖아 지금. 내 스스로가 없어지고 있는 게 나만 혼자 지금 뭐랄까 나만 혼자 지금 이렇게 너무 희생하고 사는 것 같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나도 충분히 나가서 돈 벌으면서 내 사회생활 하면서 내 자존감 높여가면서 이렇게 남들 못지않게 우리 애들들 정말 멋있는 거 막 비싼 거 해주면서 떳떳이 살 수 있는데도 그걸 굳이 포기하고 그냥 살림 잘하고 그냥 신랑 혼자 돈 벌 때 그냥 돈 부족하지 않게 내가 생활비 한두 푼이라도 아껴가면서 그냥 애들하고만 그냥 굳이 힘들게만 살지 말자 그냥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자기는 그거조차도 지금 지켜주질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진짜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싶은 거지. 내가 너무 가정이라는 이런 너무 고정관념이 강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서로 엄마 아빠 그렇게 믿고 서로 정말 부부 같지 않게 살아도 그냥 엄마 아빠 쭉 같이 우리랑 같이 지냈잖아 솔직히. 그렇잖아. 어디 뭐 우리 외식하러 나갈 때도 아빠 같이 안 데리고 나가고 그래도 엄마가 이 가정만은 틀을 깨지 않고 그냥 쭉 그러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게 그냥 좋은 거야. 그래야지 애들끼리도 서로 의가 좋아지고 솔직히 서로 의지하게 되고 많이. 부모가 이혼하면 애들이 편하겠어 마음이? 그렇잖아.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멀쩡하겠냐고. 솔직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걔네들이 멀쩡하겠냐고. 그냥 나이 들면서 그냥 엄마도 할머니 모시고 살고 그냥 아빠가 나이 차이 많이 나도 그냥 끝까지 보면 그렇게 살고 아빠 돌아가시는 것까지 같이 그렇게 지내면서도 각자 어차피 결혼해서 같이 한 가족 꾸리고 그냥 서로 그냥 그게 사람 사는 거잖아. 그냥 내 그냥 남편이 죽고 내 와이프가 죽고 그냥 나이 돼서 죽고 병 때문에 죽고 뭐 사고 때문에 죽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그냥 사는 게 좋은 건데 그거조차도 지금 신랑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진짜 애들이 신랑하고 둘이 사는 게 애들이 이유가 되고 싶지가 않았어 진짜. 애들 때문에 산다 이런 말 하고 싶지가 않았어 진짜. 나는 내가 이렇게 성인이 돼서 가정 꾸리고 이러고 결혼해서 애들하고 같이 사는 게 난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가족의 그냥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사는 건데 이게 특별하다고 생각 안 해. 근데 굳이 애들 때문에 신랑하고 그냥 애들 때문에 산다 자식 때문에 산다 이런 말을 내가 하고 싶진 않았어. 근데 지금 보면은 진짜 애들 때문에 사는 거잖아. 안 그래? 애들이 컸잖아. 점점 더 클 거 아니야 이제 앞으로. 쟤네도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 애만 다 놔놓고 그냥 서로 싱글맘이든 싱글파파든 이혼해서 사는 게 난 정말 비정상적인 것 같을 거야.
뭔가 서로 힘들더라도 그냥 같이 힘들 때 같이 같이 이렇게 머리 맞대고 그러고 사는 게 사는 거지. 나이 들어서 뭐 우리 신랑도 뭐 나한테 대접 못 받더라도 그냥 애들한테 그냥 아빠 있고 그냥 엄마 있고 그게 그냥 정상적인 가정인 거지. 그냥 뭐 그러니까 그런 상처를 애들이 갖고 있는 게 싫었어. 아빠가 너무 능력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이혼했어요. 뭐 이런 상처를 크면 다 알게 되잖아. 우리가 말 안 해도 알게 되잖아, 애들이.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런 너무 비정상적인 가정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야, 나는. 그냥 힘들고 애들 앞에서 싸우고 큰 소리 내더라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일반적인 가정인 거지. 애들한테 아내가 집안일을 잘 안 해요. 살림을 잘 안 해요. 뭐, 가정에 충실하지 못해요. 이래서 이혼했어요. 이런 거랑, 아니면은, 아빠가 능력이 없어요. 아빠가 백수예요. 돈을 못 벌어서 엄마가 이혼했어요. 이런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싫은 거야. 돈을 못 벌고 능력이 없고 집안일을 못해도 같이 사는 이유는 왜 같이 살아? 서로 그럴 때 서로 힘이 돼주고 내가 못하는 거 네가 해주고 네가 못하는 거 내가 해주려고 같이 살려고 가정을 꾸리는 건데 지금 걔는 지대로 못하고 있고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상받기는커녕 완전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면 대려 나한테 뭐라고 화내고 있고 적반하장인 거지. 내가 지금 뭐 애들하고 뭐 그냥 뭐 쌩팡 놀러 다니고 맨날 이런 것도 아니고 돈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나가서 뭐 다른 데 돈 쓰고 다니고 뭐 내가 가난을 찌는 것도 아니고 뭐 진짜 애들만 보고 진짜 엄마는 맨날 하루가 멀다 않고 맨날 이렇게 키워서 지금 4, 5년 된 건데 애들이 더 크니까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야. 아예 깐난장인데 뭘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자라도 상관이 없는데 애들이 크고 이제 아빠라는 존재를 알아버렸고 아빠라는 사람 항상 집에서 같이 엄마 아빠 같이 휴일에 같이 있는 아빠 그리고 뭐 어디 같이 놀러 가는 아빠 뭐 이런 게 개념이 서버렸잖아 애들이. 이게 또 남자애들이니까 또 아빠 찾고 이러는 게 나는 좋더라고. 나는 놀아주는 데는 나도 놀아주고 같이 밥 주고 그러니까 엄마로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아빠가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엄마로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냥 최대한 그냥 밥 해주고 뭐 옷 예쁜 거 뭐 그냥 같이 입혀주고 빨래 해주고 이러면서 그냥 의식주를 그냥 내가 그냥 다 그냥 생활해서 그냥 같이 이렇게 사는 거지. 신랑이라는 존재는 또 아빠라는 존재는 또 다르잖아. 돈 벌어와서 뭐 어떻게 생활을 하고 경제적인 걸 꾸려나가고 이게 있는 건데 그 사람은 아직 이만큼 나처럼 머리가 크질 못한 거지 지금. 너무 못 모르고 자란 거지 사람이. 그렇다고 곱게 자란 것도 아니잖아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지? 완전 개 망나니로 자란 거지. 그냥 일하면서 돈 벌어오고 돈 있으면 그냥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다니고 그냥 이러고만 자란 거지. 그냥 철없던 사람이었던 거지. 그냥 나이는 40이 넘어도. 그러니까 결혼을 못 했겠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집에서 또 오냐 아들을 또 떠받드는 것도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불쌍한 거야. 집에서 그렇게 오냐 애들 중에 키운 아들도 아니고 그냥 밖에서 돈만 벌어오는 기계였던 거야. 그러니까 집에 대한 애착이 없는 거지. 아빠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해서 이런 집이랑 가정을 꾸려도 나랑 생각이 다른 거지. 그냥 자기는 그냥 돈 벌어오고 생활비 주고 이러고 생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기가 애들하고 같이 뭐 어떻게 지내야 되고 또 와이프랑 또 애들 데리고 또 어떻게 같이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모르는 거지. 그냥 돈만 벌어오면 되지 이 생각하는 거지. 우리 아빠 같은 경우는 맨날 주말에 애들하고 맨날 왜 돌산이나 놀러 가고 막 그랬잖아. 동네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빠는 생각이 쓴 거지.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도 결혼을 했고 애들에 대한 그런 정이 많고 그러면서 자란 거지. 근데 우리 신랑은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지. 그냥 밖으로만 놔둬왔던 거지. 그러니까 날라리 양아치만 안 되는 것 뿐이지 날라리 양아치랑 똑같은 거지 한마디로. 누가 이제
혼내줄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잡아줄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결혼해서 우리가 막 그런 거를 잡아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그게 성립이 안 돼 있는 사람인데 그게 잡히겠냐. 우리가 백날 얘기해봤자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고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지. 여기까지밖에 녹음이 안 됐어요. 솔직히 한 1시간 30분까 40분 동안 여동생이랑 이렇게 썰을 풀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또 눈물이 날려가네요. 하늘도 먹구름이 끼고 말이죠. 여러분이 봤을 때 과연 우리라고 하고 싶지 않네. 이 매제 녀석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존경받을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혹은 듬직한, 강직한 남편으로서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가족과 자식들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동생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제 여동생이요, 저하고 성격이 정반대예요. 성격은 오히려 강직하고 우직해서요, 이렇게 실업급여도 제대로 못 챙겨 먹던 오빠도 이렇게 삽질반 도움 주고 돈 틈 쉴 틈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도움 주던 동생인데, 이렇게 강직하고 묵직했던 여동생이 한순간에 오빠 앞에서, 진짜 여러분 아십니까? 가족들이 자신의 본 앞에서 눈물을 보이거나 한숨을 길게 내쉬면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진짜 가슴이 더 찢어지고 아주 메어집니다. 진짜 오늘 진짜 여동생이 이렇게 한창 얘기하다가 아이들이 또 깼어요. 깼는데 매제가 오기 전에 당연히 어머님 집에 가셨고요, 먼저. 그럼 저는 아이들하고 좀 더 놀아주다가 매제가 왔어요. 솔직히 인사도 진짜 안 받고 싶었어요. 진짜 오빠로서 너무 뭘 못해준다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거야. 이 사람 이렇게까지 유도리가 없나? 이렇게까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걸까? 여동생 입에서 당연히 나왔다시피 예전에 애를 갖기 전만 했어도요, 이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댁살을 너무 시댁에 해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시죠? 여기 시댁 탈출기라고 제가 또 이렇게 링크를 걸어놓겠는데 한번 보러 오세요. 거기에서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제 보는 앞에서 아주 면사에서 아주 개짓거리하는 소리도 또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았는데도 아이들 앞에서 오히려 호되게 큰 소리 지고 언성 피우면서 반찬 투정을 해가지고 여동생이 100일도 안 된 애들 데려다가 우리 집으로 피신했다가 저희 집에서 1년 3개월인가 6개월 동안 이렇게 죽치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독립해서 나가서 지금 산지 어느덧 2, 3년이 지나고 있는데, 울 매제는 도대체가 자신의 부인,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고 할애를 해야 되고, 심지어 전업 가정주부로 돼가지고 직업도 못 구하고 그렇게 가정에 할애하고 봉사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 새끼는 오히려 저 여동생한테요, 생활비 쪽으로 몇십만원 몇백만원 겨우 조금 짤랑 줘놓고는 오히려 정작 집세 낼 땐 되면은 부인한테도 반 내라고 그러고 또 자기가 반 해가지고 그 돈 내게 하고, 돈을 어떻게든 삽실반 아껴보려고 진짜 홈플러스 이마트 절대 안 가고요. 그냥 하루 더 걸러서 좀 늦더라도 좀 질이 떨어지더라도 홈쇼핑 해가지고 애들 기저귀나 분유 이렇게 먹게 살리고 그랬어요. 심지어 병원 갈 돈도 없어가지고 편의점 알바할 당시에 제가 또 돈을 얼마나 법니까. 그래서 여동생이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던 음식도 많이 그나마 겨우 사준 게 전부였던 저였거든요. 심지어 엄마도 예전에도 그랬어요. 매제를 결혼한다고 할 당시에 동생이 허락받으러 왔을 때도 결혼 솔직히 반대를 했어요. 반대 이유가 나이 많아서? 아니에요. 인상이 안 좋아서?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그 신우들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 시댁살이, 그리고 처음 면전에서 그 가족들과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절대 그랬어요. 넌 절대 분명히 저희 가면 넌 개고생한다. 결혼하지 마라. 근데 어쩌겠습니까? 오빠로서 동생이 좋아한다고 죽고 못 사는데 저는 솔직히 반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동생이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후회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진짜 예전에 아주 어린 유년 시절에 말이죠, 여동생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빠, 나는 커서 결혼하면은 치킨 사업하는 치킨집 사장하고 결혼할 거라고. 제 여동생이 저기 닭띠거든요. 근데 치킨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던 애였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가고
자신만 있을 때 엄마가 그렇게 치킨을 많이 시켜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오히려 중국 요리나 뭐 돈가스나 뭐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먹던 녀석이다 보니까 동생이 그제서야 깨달았대요. 아, 내가 편애를 받고 살았구나. 그때서 알았다 할 정도였죠. 근데 지금 현실상 막상 이렇게 들이닥친 걸 봤을 때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영동생이 우스갯삼아 말했던 것들이 지금 다시 감회가 돌고 맴돌다 보면 이 이야기를 곱씹어 보면요, 진짜 여동생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게 보이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도 어머니도 동 걱정하는 그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었고요. 또 잠머리 이루는 밤을 이루었고요. 심지어 아울러 여동생이 이 눈물 바다 소리를 듣게 되니까 몸이 아프고 많이 찢어지더라고요. 마음이 진짜 몸도 마음도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날 솔직히 더 여능가 더 이런저런 얘기 더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제가 녹음을 못한 걸 몰랐죠. 아무튼 우리 매제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진짜 반 패 죽이고 싶은데 그 눈이 아프고 눈알이 빠질 것처럼 아프고 신경 써서 걱정한 두통 아리를 하는 여동생을 보니까 이 오빠가 이 못난 오빠가 해줄게 도대체 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지? 제가 뭐 사온 거 있었는데 잠시만요. 아, 그걸 안 가져왔구나. 그래서 그날 동생한테 더 이상 제가 뭐 어떻게 해줄 게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나마 있는 거는 제2차 실업급여 받은 그거 조금 쪼스려는 거 100여만 원도 안 된 그 돈 가지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머니한테도 최근에 와서 돈 걱정하길래 한 10여만 원 많이는 못 드리지만 그렇게 챙겨드리고 그 여동생한테 그 몇백만 원 된다는 거 제가 어떻게 갚아줄 감당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여동생 결혼할 당시만 해도 제가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진짜 요번에 로또 왠지 1등 당첨될 것 같은데 내가 건물 하나 올리고 너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카드 내가 다 갚아줄게. 막 그랬거든요. 심지어 결혼할 때 냉장고나 세탁기 하나 사다 줄게 했는데 웬걸요. 결혼할 때쯤 돼서 제가 오히려 동생한테 동생한테 그거 했어요. 그냥 뭐지? 동생이 오히려 저한테 양장 하나 차려준 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그 동생한테 너무 미안하죠. 솔직히 오빠로서. 참 답답하고 한스럽습니다. 진짜 동생이 진짜 이렇게 눈물 보이는 거 보면 지금처럼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것처럼요. 진짜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찢어지게 이렇게 와닿으니까 돌아버리겠어요. 이런 징크스를 못 깨는 제 자신의 삶이 너무 저주스럽고 너무 원망스러울 따름이죠. 동생한테 뭐 하나 도움을 못 주고 있으니까요.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여러분. 더 이상 동생이 여기서 더 무너져 내리는 거 진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속상하고 너무 답답하고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과연 이 매제는 자신의 자식과 자신의 부인을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얼마나 더 많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족이라는 그 이름 하에 큰 울타리를 쳐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못하고 있어요. 무슨 욜로족도 아니고 그날 자기가 쓴 돈 그날 다 버쳐 제치고 오히려 자기네 시댁에다 솔직히 우리 엄마는 계속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랑 시댁 시누나 시어머니한테 매번 갈 때마다 돈이나 바치고 오히려 우리한테는 오히려 외가는 우리 어머니가 계속 무시하다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뭐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 이길 걸 지나가다가 과일이라도 한두 번 사다 주거나 아니면 여태까지 애들 봐주시고 돌봐주신 거다 고마움을 표해야 되는데 이 새끼는 그런 건덕질 하질 않아요. 심지어 자신의 아이들이 무슨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어떤 젤리를 좋아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자신이 먹는 위주로만 아이스크림 사고 자신 위주로만 된 뭐 컵라면만 사쳐먹기만 하고 군것질만 하고 있어요. 아까 얘 여동생이 한 말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신이 반찬이나 뭐 다 해놓으면 뭐하냐고. 생전 들여다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그러면 애 보는 엄마 입장으로서 부인 입장으로서 애 보고 아이 보고 하는 거에서 신경 제대로 쓰겠습니까? 못해요. 오히려 저랑 저희 엄마는요 항상 여동생네 집까지 무슨 마음 갖고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애들이 불쌍해서 간다. 애들 때문에 가자.
애들만 보고 가고 있어요. 엄마랑 저는요. 걔네가 어떻게 살고 지지고 볶고 말고 상관 안 했는데, 와, 이날 여동생이 두통을 너무 아리를 너무 심하게 해서 마치 아이스크림 갑자기 먹으면 눈알이 빠질 것처럼 아픈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여동생을 위해서 약국을 좀 들렀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여동생한테 이렇게 문자를 또 보냈습니다, 여러분. 내일 엄마 통해서 이 약만 보낼게. 이중방송 타이레놀이래. 8시간 가는 거고 하루 하나를 먹었으면 돼. 그리고 얼음 눈찜질하고 푹 잠들길 바래. 큰 도움 못 줘서 미안하다 동생아. 이러고 유유하고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참고로 이 타이레놀은 엄마가 요즘 계속 그 동생 문제 때문에 소화가 하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뭘 먹었다면 자꾸 얹히니까요. 그래서 엄마 소화제 저희 집 거 하나 살 겸해서 여동생 줄 타이레놀 좀 센 거 이렇게 사가려고 엄마를 통해서 오늘 점심때쯤에 여동생네 보냈습니다. 아유, 이 매제 새끼 보십시오. 제가 이날 매제한테 문자를 강하게 보냈어요. 매제, 제발 제 여동생 눈물에서 제발 눈물 보이게 하지 마세요. 이러려고 결혼했습니까? 좀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냈어요. 진짜 문자 보냈어요, 여러분. 동생 남편한테. 그리고 오늘 집에 그날 돌아오는 길에 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아십니까? 진짜 누가 하나 나한테 걸려봐라. 내 반 죽여놓는다. 막 이 생각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땀이 흠뻑 다 젖었거든요. 요즘 너무 날씨가 습하잖아요. 그리고 마스크도 했고 모자를 썼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날 화장실에 가서 목욕을 하면서 샤워기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리고 돌아가신 아빠, 그리고 부처님, 씨발 악마라도 제발 무조건 해쳐 모으십시오. 그리고 내 남은 영혼 모두 줄 테니까 제발 이번 남은 생에만은 한순간만이라도 진짜 돈 걱정 없이 살게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이번 주 8월 15일 강복절 큰 의미 부여해서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짜 해방될 수 있고 독립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진짜 그러고 빌었어요. 진짜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팩트입니다. 진짜. 그리고 이날 저도 진짜 잠을 못 이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날 해야 될 유튜브 업로드 영상도 못했고요. 그리고 새벽 음성일지도 녹음을 못했어요. 이 방대한 스케일의 이 여동생이 눈물 한 바가지가 저한테는 너무 뼈저리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왜냐면 제 여동생은 오히려 저와 반대인 성격에 비해서 저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오히려 저한테는 누나였고 언니였던 사람이었어요. 제 여동생이 아니라 진짜 모질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오빠를 앞에 두고서도 어떻게든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편의점 알바도 처음 입문하게 해줬던 것도 여동생이었고 제 백수 생활을 마무리 짓게 해줬고요. 저도 어느 정도는요 돈이 없고 없이 살아도요 솔직히 뭐가 더 1순위로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예?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심지어 끝부분에 여동생이 말했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조차도 저와 제 여동생, 저희 엄마를 위해서 어떻게든 부단히도 노력하고 꼴 보기 싫은 거, 하기 싫은 일도 헤쳐나가면서 버텨왔단 말이죠. 근데 이 매제라는 녀석은 도대체 어떤 녀석일까요? 과연 존경받아야 할 마땅한 아버지이자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직하고 듬직하게 제 여동생과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저희 이 외가댁조차도 없인 여기지 않고 잘 보듬어 가면서 제대로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못난 오빠의 여동생의 눈물 바다 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진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 돈 걱정이라는 게 이 뚝방길이 지금 하나둘씩 구멍이 뻥뻥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어머니조차도 돈 걱정하며 살고 있고 한숨 내쉬었고요. 또 여동생의 이 눈물바다 이 소리 때문에 진짜 어머니 또한 밤새 잠 못 이루고 진짜 알게 모르게 아마 방구석 한 구석택에서 분명히 어머니 우셨을 거라고 전 믿어요. 의심치 않고요.
아이고, 이 이야기 녹음한 걸 또 파일 또 듣자니까 또 마음이 너무 내려앉고 가라앉게 돼요. 진짜 지금 비가 올 것처럼 먹구름이 끼고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제 징크스가 진짜 이번에는 제대로 폭풍 몰아치듯이 몰려왔네요. 진짜 비가 올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생긴다는 건 이제서야 저한테도 또다시 이렇게 들이닥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 이 못난 오빠가 진짜 여동생한테 이 눈물 바다를 담을 수 없는 이 그릇이어서 이 작고 소박하고 금이 가고 깨진 그릇이어서 정말 정말 미안할 따름입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진짜 너에게 크나큰 무슨 도움이 될 법한 오빠가 돼야 되는데 진짜 오빠로서 오히려 너한테 많은 걸 얻어가고 진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는 너한테 도저히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정말 정말 미안하다. 윤정아, 오빠가 진짜 오빠가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진짜 내가 어떻게든 진짜 너의 눈물이 진짜 나한테 너무 아팠다. 너도 오죽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으면 내 앞에서 그렇게 눈물 보면서 울었겠냐. 동생아, 내 오빠가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동생아, 오빠가 꼭 지켜줄게. 사랑한다 동생아.